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정하는 일입니다. 과세 유형을 잘못 정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절세를 위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보면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요건, 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 요건을 보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으로 고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업종 요건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 그리고 광업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요건과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 연한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 배제 지역 외의 지역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연도 연한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말씀드린 간이과세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보다 한 번 더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공급가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매입 금액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율의 10%를 고려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에서 4%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이 15%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수취 매입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율로 10%가 아닌 0%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1년간의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이과세자인 해외 구매대행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의 연환산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무리 작아도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가 수출을 하여 매출세액이 없거나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나 재고 매입으로 인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과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간이과세자가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고 부가가치세율도 0.5에서
4%로 10%인 일반 과세자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가치세 부담이 낮고요. 예를 들어 소매업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출 대비 세율이 1.5%이지만 일반 과세자인 경우 10%이기 때문에 무려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특히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아예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때 이 장단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부가치세 환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고 부가치세 납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사업자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매입세액이 항상 매출세액보다 큰 사업자의 경우이거나 사업 초기에 매출액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대규모 인테리어나 부동산 취득, 재고자산 취득 등으로 인해서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게 되고요. 반대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와 같이 구조적으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게 발생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낮은 부가치세율로 인해서 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고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잘못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례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고요. 이베이나 아마존, 쇼피 등과 같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하시는 분인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서 1년에 1, 2천만 원 가량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사업자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내가 수출 사업자여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으로 돼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니까 그냥 환급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치세법에서는 간이 과세자 포기 신청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간이 과세 포기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간이 과세 포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계속해서 일반 과세자로 유지되어 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해외 구매 대행 사업과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수출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해외 구매 대행은 간이과세자로 수출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각각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과세자가 있는 경우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둘 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사업자의 규모가 클 경우로 예상돼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보다 수출 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의 납부세액이 수출 사업자의 환급세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 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 선택의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잘못된 사업자 유형 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